오랜만에 예티 코너 AKA 예티. 하지만 오늘 차림새로는 혁신당 울산남의 김우성 지역위원장이 오셨습니다. 어서 돌아오십시오. 어흥, 안녕하십니까, 예티입니다. 네. 뵌 김에 네. 출마하세요? 출마합니다. 저 영남알프스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저기 남쪽에 있는 큰 산들을 영남알프스라고 부르는데 네. 거기로 둘러싸인 험지 중에 험지고요. 네. 역사상 단 한 번도 민주 진보 진영에서 당선된 적이 없는 땅. 어디요? 그 울주군에 언양이 있습니다. 언양, 네. 삼남, 예. 네. 두동, 두서, 삼동, 상북. 거기에 출마합니다. 네. 시의원. 시의원입니다. 네. 근데 왜 울산남 지역위원장인데 언양으로 쫓겨났어요? 그거 거기가 너무 긴 숲이라서? 얘기인데, 네. 예티가 집은 저기 도시에 있지만, 네. 항상 숲을 바라보고 있죠. 네. 저기로 출마 가고 싶다. 하시는구나. 네. 저기에 녹지가 있구나. 네. 출마하신답니다. 지난번에 김우성 위원장의 담임 선생님 만났죠. 네. 울산 예, 맞습니다. 시당위원 황명필 울산시당 위원장님. 직장 상사님이 오셨더라고요. 네. 예. 황명필 위원장이 우리 김우성 위원장 물어봤더니 전문가로서 뭐 이걸 잘하고 저걸 잘하고 이런 말씀하시는 걸 듣고 얘 정치 몰라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네. 사실 뭐 저는 개그 듀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재밌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사실 황명필 위원장님이 진짜 재밌거든요. 장난 아니죠. 직장 상사보다 웃기가 되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요. 그러니까 이게 황명필 위원장님이 그 무대에서 혼자 서서 주인공 할 때 최강이신데 아직 토크쇼 형태는 익숙하시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자주 나와주시면 좋겠는데. 네. 아무튼 네, 김우성 위원장이 출마한다는 사실 알려드리고, 아니 처음에는 나무 얘기를 하다가 모셨는데 나무에 불 붙을 때만 모시게 됐어요. 어쩌다 보니까. 보통 산림청의 이야기가 국무회의에 올라갈 때가 산불 날 때예요. 게다가 이게 또 슬퍼요. 우리 그 코로나 때 이후로 가끔 생각하던 건데, 사람들이 산 주변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산불이 커지지 않으면 알려지지도 않아요. 예, 중앙 언론은 진짜 몰라요. 그 영남 지방은 올 봄 이제 늦겨울에도 산불이 많았는데 이걸 잘 막기도 했고, 그래서 중앙 언론은 연쇄 방화범이 잡혔을 때만 사회면 맨 앞다리에 꽂아주는 정도였어요. 뭐 사실 작년에 워낙 불이 크게 나가지고 네. 이제 현재 나고 있는 어떤 뭐 레귤러한 불들 이게 전국 단위 뉴스에서 다루기가 좀 쉽지 않고요. 레귤러해졌다. 레귤러죠, 레귤러 데이터 안에 잡히는 불들. 예.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모셔서 그동안 궁금했던 걸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코로나 때 이제 큰 산불, 강원 지역의 큰 산불 이후에 영동 지역에 그때 이제 소나무가 얼마나 불에 잘 타는지 이런 얘기하고, 사람들도 맞아 송진이 불에 활활 잘 타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뒤에 대책을 논의한다는 것 정도만 옅게 알고 있었는데 요즘 이제 그런 기사가 보이는 거예요. 화력수 많이 심어도 불 나는 건 똑같더라. 네. 그 건조하면 타는 건 똑같아요. 이게 우리가 2019년, 2020년 호주 산불이라고 있었거든요. 네. 왜 19년, 20년 호주 산불이라고 부르냐면 불이 19년에 나서 20년에 꺼졌어요. 몇 달 동안 불이 났는데,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토 면적보다 더 넓은 땅이 탔거든요. 근데 그 호주의 그 유칼립투스라는 나무 들어보셨잖아요. 네. 코알라가 먹고 산 네. 화렵수예요. 맞다. 예. 건조해지고, 그러니까 얘네가 뭔가 그런 유기물들을 머금기 시작하면 물론 침엽수가 더 잘 탑니다만 네. 화렵수가 안 타는 건 아닙니다. 그죠. 네. 결국은 팩터는 어떤 나무냐보다 어떤 날씨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영향을 미치지만 바짝 말라버리면 맞습니다. 장사 없다는 거예요. 네네네네. 결국은 기후 변화가 더 중요한 네. 요소가 되는 거예요. 기후 변화의 영향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봄은 옛날부터 건조했죠. 국무회의에서 이제 대통령이 네. 이런 거를 이렇게 신경 써달라라고 말할 때 이제 꼼꼼하게 평상시에 늘 챙겨야 하는 행정에 소속되는 내치들은 이제 보통 총리실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신경 써주시고요라고 대통령이 말하면 국무총리가 이제 마이크 넘겨받기 전에 적고 있죠 막. 그런 것들 중에
사회 대개혁위라고 있나 봐요. 네,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산불 방지책으로 소나무 심기를 멈추자라고 했었단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제가 올 봄에도 봤던 겁니다. 근데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나 분명히 며칠 전에 화력수에도 불 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전공자들은 제목만 보고 어떤 분의 향기가 난다 뭐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는데 그 저희가 예티 코너에서 예. 예티들이 싸웠어요 뭐 이런 거 다룬 적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거기 출연하셨던 이제 출연하신 건 아니고 거론했어요. 저희가. 거론됐던 네. 저기 목사님께서 이제 위원으로 들어가 계시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고민을 오래 해오셨던 그룹의 이야기들이 이제 사회개혁위원회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아 이게 전문가라는 게 네네. 풀이 좁다 보니까 그죠. 네. 예를 들어 뭐 우산혁명이 일어났는데 맞습니다. 갑자기 그 인터뷰가 나오고 메이저 언론에서 누가 이건 중국이 옳다. 같은 민족끼리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은 진보 중에서 어떤 사람이 저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제 경험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렇습니다. 전문가가 적기 때문에 굳이 소나무 없애자는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한 두세 사람 떠오르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산림청에 관한 얘기를 할 때 네. 산림청 밖에 있는 전문가들을 찾잖아요. 네. 그럼 진짜 손에 꼽을 정도고 그 짤 있잖아요. 다 아는 사람들이구만. 예. 그 상태입니다. 아니 산불 피해를 줄이려면 화력수를 실망한다는 얘기를 저도 오랫동안 봤는데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좀 해설과 논평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짧게나마. 그러니까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화력수가 산불에 비교적 강하다 상대적으로 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화력수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또한 맞는 말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 산불에 대해서 일단은 대통령이 책임 소재 이런 것들을 정리한 것들이 좀 있는데 예전에는 뭐 면적에 따라서 뭐 시도지사가 하다가 뭐 산림청장이 하다가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먼저 발견한 측에서 대응을 하고 최종적으로 산림청이 책임을 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이나 이제 통제의 권한 자체를 조금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리가 되는 것들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그 근처에 누가 살아야 산불을 발견하고 뭐 빠르게 달려가서 대응을 하고 할 거잖아요. 모르면 다 먹죠. 네, 그래서 이제 지역에 있는 의용 소방대들이나 그런 시스템들을 조금 정비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화력수, 침엽수만으로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왜냐하면 이건 사회적인 문제니까요. 사람에 의해서 발생하는 불이고 또 끌 수 있는 것도 사람이라서 네. 이제 어떻게 사람이 그 문제를 빠르게 대응할 수 있냐에 대한 시스템이라거나 장기적으로는 이제 뭐 연료 문제도 다루겠지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아까 그 얘기는 했고 기후에 따라 이제 효과는 좀 다를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력수를 심기를 장려하는 법안도 나왔나 봐요. 법안, 예, 그럴 수 있죠. 가이드라인 자체는 그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굳이 장려하는 법안이 나왔다는 건 이제 그게 지자체든 아니면은 이 업계에 계신 분들이든 그걸 심는 걸 별로 뭐 좋아하지 않는다거나. 요 화력수 밀원수에 관해서 이제 요거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밀원수는 그런 거 있어요. 밀원수 뭐냐면 네. 꿀이 많이 생산되는 나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밀원수라고 네, 하면 네. 이제 이해는 돼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카시아라고 알고 있는 네. 정확한 이름은 아까시 나무입니다. 오. 그 아까시 나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꿀이 많이 나오잖아요. 참 모르는 거 많이 나와. 네. 네. 그런 애들을 밀원수라고 하는데 네. 이제 산에 산주가 이제 밀원수를 심잖아요. 근데 그 돈은 양봉하는 사람들이 벌어가요. 그래요. 그죠? 왜냐하면 산주가 산에 아까시 나무를 심었다고 해서 그 돈을 꼭 그 산주가 직접 양봉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양봉하는 분들은 다른 분들이니까. 게다가 벌도 입장이 있고 그죠? 벌이 꼭 이분 땅이라서 와가지고 일하시는 건 아니잖아. 야, 내 땅에 내가 나무 심었는데 돈은 왜 쟤들이 벌어가냐? 뭐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 산주들이 소나무 심어달라는 요청을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땅에 소나무에서 송이가 나오면 그건 내 땅에 귀속되는 거잖아요. 산주가 돈을 버는 구조죠. 네. 밀원수는 조금 달라요. 근데 어쨌든 벌들이 생태계에서 이제 지속 가능하게 활동을 하고 이런 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 사이의 간극을 누군가는 좁혀줘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보조금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고요. 화력수 식재나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이제 계속 방향을 이제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그쪽으로 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송이 이야기를 조금 다루어 보면, 그러니까 송이는 약간 기도 메타에 가깝습니다. 송이. 예. 송이버섯은 이제 네. 산에서 돈 나올 수 있는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아, 기도 메타라 하시면 예. 랜덤. 기도죠, 기도의 영역입니다. 내가 이 랜덤 확률을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뭐 그죠. 거의 그래요. 제 연구를 들여다보면 진짜로 주식이구나. 기도 메타인데, 네. 그러니까 송이밭은 아들한테도 안 알려준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요? 그런 문장이 있어요. 모르는 거 많아. 네. 근데 알려주지 않는 게 아니라 네. 알려줄 수 없어요. 왜요? 왜냐하면 송이는 정확히 그 넓은 산의 한 지점에서 나와요. 아, 그래요? 맨날 여기에 송이가 한 지점에서 나오면 네. 그거를 이제 싹 뽑고 덮어 놓으면 네. 며칠 뒤에 거기 송이가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뭔 얘기냐면 그 넓은 산에 네. 경사를 네 발로 기어 다니면서 네. 정확한 지점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덮은 다음에 예. 까먹으면 끝이거든요. 그러면 끝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송이가 만약에 올라와서 크게 자라버리면 네. 산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송이를 발견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송이밭은 산주의 송이밭이 아니라 모두의 송이밭이 돼요.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아들아 여기가 송이가 나오는 자리다 이런 거를 가르쳐주면 아들이 이걸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나무를 지금 심는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 네. 한 20년 뒤에 어딘 나올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기도의 영역인 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산주분들도 나이가 많으신데 네. 지금 20년 뒤에 저기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일단 아들 데리고 가서. 기억 안 나는 상태로 돌아가실 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죠. 근데 아들이 그때 되면 산에 안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새로운 커리어가 네. 생겼거나. 그러기 말고, 그러니까 좀 합리적으로 우리가 뭐 보조금이나 이런 좀 납득할 수 있는 수익을 좀 고민해 보자. 뭐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소나무를 심어서 소득이 될까? 네.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내려놓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김우성 위원장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김우성 위원장은 이 정도까지 고민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산불이 줄어드는 것도 중요하고 숲이 살아나는 것도 중요한데 대전제인데 그러자면 이제 뭐 대통령의 이제 보통 이제 그 대부분의 저 주제들을 다루는 입장하고 좀 비슷하죠.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어서 선순환 구조가 생겨야 숲이 커지면 사람들이 돈을 벌고 웃을 수 있다라는 약속을 할 수 있어야 사람들이 산불을 줄이는데 참여할 수 있을 거 아니냐.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농촌에서는 농사지어서 돈 벌고 어촌에서 물고기 잡아서 돈 벌잖아요. 네. 산촌에서는 숲에서 돈을 못 벌면 거기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송이가 됐든 그런 꿀이 됐든 뭐가 됐든 거기서 돈이 나와야 사람들이 그 옆에 사는 거고 숲이 소중한 거니까 지키는 거고. 근데 꿀은 양보업자 돈이거나 그죠. 예, 벌한테 동의를 얻기 힘들고 네. 송이는 기도만 타고.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네. 소득원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 네. 뭐 그렇습니다. 이런 보도 자료를 저희한테 넘겨주셨거든요. 사단법인 임업인 총연합회라는 곳이 뭐 오래된 데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런 비난을 했어요. 사회 대개혁위가 확증 편향적 환경 선동꾼을 앞세우고 있다. 이 사람들이 재난 체계를 훼손하고 있다. 이것도 싸움이네. 이 예티들끼리 싸움이네요. 이것도. 그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거기 있지 않냐 요약하면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뭘 권장한 거예요? 화력술을 많이 심어라? 소나무를 그만 심어라? 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이제 지난번 예티 코너 예티디 싸웠어요. 거기에서 얘기했던 게 거의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세미나에서는 네. 전문가 몇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죠. 네. 근데 총리실이 무겁게 듣기로 한 메신저 전문가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특별히 도움이 되지 않는 견해를 낸다면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예를 네. 들어서 이제 임업인 총연합회 이런 쪽에 이제 어떤 그 숲을 대규모로 소유하고 있는 분들 네. 의 의견을 무겁게 듣기가 되게 조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죠? 지주의 소득이랑 직결되는 정책일 수 있으니까요. 이걸 도시의 부동산하고 비슷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군요. 네. 네. 근데 문제는 도시의 부동산은 돈을 벌잖아요. 여기는 돈을 못 벌어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진짜 여기 얘기하면 눈물 납니다. 이게 도시 사람이 정치하는 게 어려운 게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제 곧 또 시작하겠지만 선거 방송할 때 후보들 땅 보다 보면
출마한 동네에 어떤 동네 전답이 다 지내는 거인 것처럼 많은 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목록을 쭉 보다 보면 평당 10원 이렇거든요. 네. 가진 게 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지주들 이야기는 지주니까 이해 당사자일까봐 안 들어주는데 이해 당사자가 가진 넓은 땅의 가격은 뭐 100만 원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산에서 돈을 벌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게 지역 주민의 얘기일 수도 있지만 산주의 얘기일 수도 있어요. 네. 이거는 조금 꽤 달라요. 근데 산주가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사는 산주면 저는 산주가 돈을 잘 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산주들은 거기 안 살아요. 부재 산주예요. 그러니까 서울 서울 사는데 살아요. 강원도에 산이 있어. 되게 예. 넓다라거나. 근데 그건 아마 뭐 대대로 물려준 거거나. 네. 예.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숲에서 돈이 나오는 형태로 바뀌면 그냥 그거는 땅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정책적인 이득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되는 게 맞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들이 좀 있을 수 있죠. 확실히 오랫동안 주장해 오셨던 것의 주제를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여튼 네. 그러니까 산이 덜 다치고 산이 더 건강해지려면 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네. 현재까지 봤을 땐 아무도 못 버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답답한 분들이 많거든요. 지역의 산주든 주민들이든. 네. 그러니까 그 답답함을 긁어주고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저의 되게 중요한 역할이에요. 네. 그러니까 산촌의 부양력이라고 하는데 네. 거기서 돈을 만들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못 만들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떠나고 저는 표를 달라고 할 사람이 없어져요. 이게 되게 문제거든요. 네. 처음에 김호성 지역위원장은 제가 알기로 정치를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랬다가 숲과 관련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젊은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어떤 어르신들이 얘기를 해서 멱살 잡혀서 끌려왔거든요. 발굴됐다라고 하죠. 근데 수입되셨는데 근데 와서 보니까 숲에 대해서 이야기할 정치인이 나올 수 없는 이유는 숲에 관심이 있거나 숲에 이익이 걸려있는 유권자가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유권자도 없고 거기는 되게 이제 오래된 지주 계급이잖아요. 한국은 다 산과 숲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특히 진보정당 쪽의 후보자를 배출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아 옛날에 지주였고 예. 나무는 따 박정희 때 심었지 뭐 이런 믿음을 가진 분들이 계시고 제가 그분들한테 표를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 산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소득을 고민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돈은 제가 불려드릴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아쉬웠거든요. 산불이 날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이건 사람들과 환경에 아주 기본적인 요소니까 불이 안 나고 불이 나면 빨리 끄는 건 그러니까 고생해 달라. 역량을 총동원해 달라. 즉 희생. 근데 도시 사람은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많은 희생을 해서 남는 건 어딨지? 그러니까 좀 뭐 세속적입니다만 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뭘 얻어갈 게 있어서라면 훨씬 좋을 텐데 그런 일은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이건 되게 약간 어떤 윤리적인 영역까지 가긴 가야 돼요. 거기까지 생각해야죠. 인간으로서 해야 되는 일 같은 거잖아요. 네, 인간으로서 불을 꺼. 네, 나무를 심는 사람의 어떤 고결한 삶 이런 걸 우리는 되게 높이 평가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 거죠. 자연을 지키는 사람들이 저 시끄러운 사람들이야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삶과 결과물 위에서 도시 사람들은 살아가거든요. 우리가 고결하기만 하려고 도시에 경찰들이 쫙 깔려 있는 게 아니잖아요. 치안을 유지하면 그게 우리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고 맞습니다. 우리가 꼭 돈 벌려고 모든 걸 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 경제활동으로도 이어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걸로도 이어지고 즉 웃고 사는 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 산은 어떻게 그 역할을 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건 인간밖에 없고 정치밖에 없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 크고 아름다운 나무가 주는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네. 그럼요. 엄청 크고 오래된 나무들이 주는 아름다움. 물론이죠. 그러니까 그게 그냥 거기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 지키려고 뭐 수백 년 싸워야 되고요. 아파트 지을 때 안 날아가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파트 처음 지을 때 거기에 관여하시 보신 분들은 아는데 네. 그 언제나 뭐 100년 넘고 이런 노송 같은 거 있으면 그거 가지고 한참 싸우잖아요. 아파트 그거를 지을 때. 피해서 설계를 할 수 있는 사회가 선진국이 아닐까?
그러니까 선진국이 갖는 그런 가치들 있잖아요. 예. 저는 서울에 크고 멋진 나무들이 있으면 어쨌든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의 그림자를 느끼거든요. 아, 그렇죠. 예. 얘가 막 200살이야. 예, 나무가 깔고 있는 땅이 있잖아요. 저 평당 얼만데 저거를 그러니까요. 나무한테 주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예, 그거 우리 다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지켜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전에 아무 관광 자원도 없는 시골 동네를 갔었는데 아파트가 있고 이제 인프라들이 쭉 있는데 그 와중에 떡하니 정말 딱 봐도 2, 3평 된 소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세워놓느라 여기저기 부축해 주잖아요. 한 수십 개의 철골 구조물이 들어가가지고 보면서 와 그러면은 몇 배 이 나무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이 커뮤니티가 합의 본 거야. 이걸 살려놓기로. 그게 멋있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실제로 보면 기억에 남아요. 그때 멋있다고까지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억에 남아요. 예. 동네의 중요한 랜드마크가 돼요. 근데 우리 나무 하나 얘기한 것 같은데 숲은 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서울숲 이런 것도 비싼 땅이에요. 서울숲 비싼 땅이죠. 예.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창밖으로 숲이 보이느냐? 이런 게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강북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들은 네. 서울숲이 제일 잘 보이죠. 네네네네.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그게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숲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러니까 다른 데를 바라보고 있느냐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는 파크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게 가치가 있다라고 합의한 거예요. 그게 부동산 가격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근처에 숲과 공원을 지킨다는 게 그냥 나무를 지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키는 걸 수도 있어요. 작은 얘기 하려다가 크게 갔는데 저는 이거 흥미로운 게 시간도 얼마 안 남았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숲 주변에 있도록 하는 걸 생각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숲이 돈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얘기도 많이 해주셨지만 그냥 그 동네에 있었고 거기에 인프라가 다른 게 있어서 먹고 살고 있는데 그 주변에 숲이 있도록 만들어주는 네. 그것도 필요하네요. 그 사람들이 그런 삶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많은 거를 참기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뭐 숲이 보여야 되고. 서울은 저 북쪽 끝으로 가면은 그 주변의 아파트들 그거 보고 들어오신 분들 맞습니다. 많아요. 네. 북한산 끝자락. 네네네. 뭐 아니면은 광주는 절반이 무등산이니까 그 앞에 있는 아파트들도 인기 좋은 데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도 정릉에 살았었고요. 그때 아. 굉장히 행복한 기억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도를 보고 이렇게 초록색을 찾아서 그 근처에 아파트를 찾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부동산에 얘기를 하면 부동산 사장님이 혹시 뭐 글 쓰는 분이세요? 뭐 이런 질문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이게 일반적으로 그런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인 게 앞으로 이제 지방분권 행정이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새로운 행정도시 주변 혹은 더 많은 연담 도시들이 생겨날 텐데 한국은 다 산을 끼고 있잖아요. 안 낄 수 없죠. 예. 그 더 많은 새로운 산들이 도시 주변으로 개발될 가능성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건 나쁜 일일까요? 우리가 그 선을 잘 정해야죠. 그러니까 이걸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산 옆에 건물이 있다는 건 되게 멋진 거예요. 네. 근데 산사태 위험이 있고요. 그럼요. 그 다음에 산불이 건물을 덮칠 수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적정거리. 네. 우리는 항상 버퍼를 생각해야 되고, 네. 네네네네. 숲을 이렇게 갉아먹어 들어갈 때는 되게 신중해야 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네. 하지만 도시가 그 주변이라고 생각하면 소방서 같은 인프라들도 결국 더 가까이 존재할 수 있게 되잖아요. 네. 산 주변에. 네. 실제로 서울이 그렇고. 그죠? 서울에 산불이 적은 이유도 그거고. 네. 예. 네. 소방서가 산불을 끌 수 있을까?라는. 아 맞다. 제가 또 서울 사람 같은 네. 소리 해버렸다. 산불은 굉장히 거대해서 소방차는 물론 크고 멋지지만 산불이 더 크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오늘의 대화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 장기적으로 그 지역의 권력이 바뀔 거고 더 넓은 지역으로 권력이 이동하고 사람이 이동하지 않으면 한국은 어차피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자면 더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자연 가까이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새로운 행정도시들을 보면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럼 그동안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 준비해 놓을 것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숲밖에 모르는 이제 이막과를 졸업한 예티 같은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전문가들이 계시구나라고 이제 몇 번을 만나뵀지만 오늘 이해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정치엔 관심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지금 저걸 입고 계시지만 잘 몰라요. 아까 검찰 개혁 물어보셨는데 제가 너무 제가 몰라가지고 물어본 건 아니에요. 옆에서 검찰 개혁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내용을 너무 몰라가지고 정확히 무슨 대화가 있었냐면 바깥에 스태프들끼리 어제 분위기가 너무 달라져서 그랬는데 김우성 주요위원장이 무슨 일이 있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저 조국혁신당에 있는데 조국혁신당에 검찰 개혁 관련해서 전문가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다고 나는 아니어도 된다는 아니잖아요. 굳이 제가 잘 모르면서 거기 숟가락 얹을 필요가 없다. 다시 한번 나가시기 전에 지역구 어디라고요? 지역구 울주군 제2선거구. 제2선거구. 예, 언양, 삼남, 두동, 두서, 상북, 삼동. 네. 네. 언양은 그 유명한 언양이잖아요. 네, 불고기의 언양. 맞습니다. 울산의 서쪽의 수도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오래된 도시고요. 네. 네. 그다음에 삼남은 울산역 주변입니다. 아파트들이 새로 생기고 있는 신도시. 울산역 주변. 네네네. 그 이제 외지인은 택시 잡을 때 빼고는 볼 일이 없지만. 그죠. 네. 거기에도 새 아파트들이 많이 생겨서 네. 아마 선거를 해볼 만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속철역 허허벌판 앞에 만드는데 네. 결국 개발되잖아요. 네. 이게 광명이 개발되는 속도의 한 0.1배 정도의 속도지만 개발은 되더라고요, 다. 맞습니다. 거기에 시민들이 좀 모이고 있다. 근데 저는 사실 역 붙어 있으면 되게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울산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나 봐요. 울산 사람들은 서쪽으로 가는 걸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것 네네. 같더라고요. 공장은 다 바닷가에 있으니까. 네, 서쪽엔 아무것도 없다라는 네네네. 생각을 보통 하시고 계신데 그 서쪽에 그 외 지역은 이제 아주 전형적인 산촌 지역이고요. 네. 예티들의 서식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산촌에 김우성 지역위원장이 출마합니다. 네. 네. 잘 되면 이제 박봉의 시의원 생활 하게 될 수도 있다. 아무도 뚫은 적이 없는 땅인데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도 안 돼요. 제가 보기엔 죽으라고 보낸 것처럼 느낄 수도 있는데. 누가 그걸 보내진 않았어요. 제가 간 거지. 자원했어요? 뭐 오세훈 시장이에요? 왜 떨어지려고? 취향이니까 존중해 주시죠. 자, 나오면 첫 번째 사례입니다. 네. 네. 한나라당계 정당 혹은 거기서 나온 무소속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당선 사례가 될 수도 있는. 네. 영남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부수는 쇠빙선. 일까? 조국혁신당. 네. 김우성 지역위원장. 다음에 봤을 때는 직함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